안녕하세요. 미카사의 칼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중급 공부 방법, 시간 순서 공부하는 방법을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공부 방법이 탄생을 했고, 약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지, 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썰이죠, 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 수업 공부 방법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 방법을 저렇게 만들어냈는가? 왜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 방법을 만들어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학원을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이 공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시간 순서로 풀진 않았고요. 대신 경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 공부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시간 순서라고 특정화 이렇게 시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경험을 이렇게 공부를 하긴, 경험에서 이제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이 탄생이 된 건데, 왜 그러면 경험을 이렇게 먼저 처음 레벨 낮으신 분들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했냐? 단순한 경험이긴 한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이랑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수업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옵저버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뭔가 원어민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답변이 외국을 갔다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10번 중에 7번 정도, 8번 정도 굉장히 많은 수로 이제 말을 시작할 때 대답을 하기 전에 when I was in Australia, when I was in America, when I was in Canada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이 친구, 저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답변하는 거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대입을 시켜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마루타 실험이죠, 그렇죠? 이렇게 마루타 실험을 이제 대입을 시켜봤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게 좀 더 쉽다라는 이제 예를 들면은 발견을 이렇게 하게 되고, 경험을 하다 보는데 이제 그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약간 특별한 경험보다 일상적인 경험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된 게 시간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순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좀 이 경험을 말하는 게 쉽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부 방법이 탄생이 된 건데, 약간 이렇게 구체화가 됐던 이제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게 되면 이제 그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있었던 일을. 그리고 그 있었던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잠깐 포즈를 누르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특별한 경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상황만 이렇게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좀 굉장히 흐릿하게 남아있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용이 어렵게 넘어갑니다. 내용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일정 구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 뻐벅거리는 이런 구간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 수준이죠. 이제 처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단어에 대한 좀 무서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단어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게 되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말대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도 이제 일상적인 걸로 이렇게 잡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부산에 있는 다른 학원을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온 학생인데, 그 학원이 약간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이제 어떤 주제든지 간에 막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원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자기는 전공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공이 이제 공대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뭐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그 통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물어보니까 한국말로, 영어로가 아니고 한국말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말로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물론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거를 영어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도 못하는 거를 영어로 하겠다라고 해야만 영어를 잘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려운 단어를 써야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상적인 단어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일상적인 단어보다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죠. 물론 우리나라 사회가 영어를 쓰는 분들은 그 정도 어려운 단어를 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 되나. 중요한 거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단어들을 먼저 이렇게 섭렵을 하고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좀 들지 않으시나요?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 그쵸? 이런 단어들을 미리 모르고 예를 들면 어려운 단어를 막 이렇게 공부한다면 물론 토익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 토익 공부는 먼저 하시긴 하시지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토익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회화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알 수 있는 일상적인 걸 먼저 하고 그 단단하게 이게 좀 갖춰진 상태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셔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일상에서 이제 맞닥뜨려지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순서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학원 내에서는 이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을 길게는 한 2달, 짧게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공부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거의 일상적인 단어들이 극복이 됩니다. 뭐 일상적인 단어를 완전 100% 내 주위에서 보이는 모든 걸 영어로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저희 다음 공부 방법이 아이디어를 푸는 이제 본론을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한 2달 정도 제대로 공부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일상적인 단어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을 하시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단어를 먼저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를 이렇게 하고 일상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거다. 그런 일상적인 주제를 선정을 해야 일상적인 단어가 입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런 그 마카 좀 보죠. 마이펄 그렇죠. 이 마이펄에서 이 뚜껑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 컵 이런 데서 손잡이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매일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인데 영어 단어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좀 섭렵을 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 걸로 넘어가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취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을 제가 2개를 알려드렸는데 이유를 이제 내용을 좀 잘 넘어가기 위해서 경험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기억에 의존을 하고 그 기억이 선명하기만 하다면 내용이 금방금방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조절을 하는 거고 또 단어가 가장 먼저 이제 처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단어들 먼저 이제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를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되게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 어떤 유인물이 나오는데 뭐 오늘은 예를 들면 relationship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할까요? 예를 들면은 뭐 프로테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이번에는 earthquake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예를 들면 fight between Japan and Korea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이런 것들 해봤자 그렇게 잘 쓰여지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십니다. 단어를 후작업을 하는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단어를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맞닥뜨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맞닥뜨리는 게 여러분들이 글로써 이렇게 막 맞닥뜨려봤자
공감도 잘 안 되시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잘 안 되시고, 기억이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입에서 잘 안 나오세요. 이게 예를 들면은 머리를 한번 거쳐서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가장 단어를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일상에서 이렇게 눈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이고 그게 뭔가 단어로 떠올리고 그러고 말로 해보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제를 하시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단어가 뭔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걸 캡이라고 하거든요. 캡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일상적인 거예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뚜껑한테 리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리드나 캡이나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아셨으면 다음에도 어떤 뚜껑을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리드나 캡이나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겠죠. 그러면 굳이 막 이렇게 적으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주제를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좀 썰을 풀게 되게 되면 단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를 또 이렇게 선정한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퍼즐입니다. 퍼즐. 버벅거림이죠.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게 되면 버벅거리다라고 하는 용어가 stutter이에요. stutter. 그래서 not stuttering을 하기 위해서죠. not stuttering. stutter를 안 하려고 뻐벅거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공부 방법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상적인 주제를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억이 선명하게 날 거고 그래서 얘기가 넘어가는데 쭉쭉쭉 잘 넘어가겠죠. 즉, 예를 들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틈이 별로 있을 이유가 없겠죠. 내용이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레벨이 좀 낮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한국말이든 영어든 간에 한번 해보시게 되게 되면 얘기가 분명히 어느 정도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즉 예를 들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히게 되게 되면 다음 얘기가 못 넘어가시죠. 그게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 시간 순서 다음에 공부하는 본론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과 내용 사이에 어떻게 하면 안 막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중심 잡기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게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말로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끊기는 구간이 생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퍼즐가 1번은 문장과 문장 넘어갈 때 이렇게 생기고, 자, 두 번째는 단어 사이죠. 단어 사이에서 퍼즐가 생긴다는 것을 쉽게 말하게 되면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에서 퍼즐가 생겼으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죠.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단어는 그냥 나왔는데 이 단어가 퍼즐가 생긴 거죠. 즉 예를 들면 여기서 퍼즐가 생겼다고 하면 이 단어가 안 익숙한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퍼즐이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이 전체 공부 방법에서 이 두 가지 퍼즐을 잡기 위해서 전체 공부 방법에서 신경을 쓰는 게 일상적인 주제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말하기 이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구작업이라 이 세 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적인 주제, 빨리 말하기, 구작업. 물론 빨리 넘어가기도 있죠, 그렇죠? 네, 얘네들이 이제 퍼즐을 버벅거림을 없애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상적인 주제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퍼즐가 조금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말하고 하는 문장을 막 말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음 말할 문장을 신경 쓰게 되게 되면 좀 더 이제 빨리 넘어갈 거기 때문에 버벅거림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단어 사이에서 퍼즐 생기는 건 이제 후작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 빨리 말하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 빨리 말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예,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한국말이 무슨 말이지라고 조금 어색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한국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건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리더들,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이제 배출을 하곤 하는데, 이제 레벨이 좀 많이 높아진 학생들한테 학원에서 공부했던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 같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10명 중에 6명, 7명 정도는 이제 한국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말하는데 한국말 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빨리 말하기가 가장
저는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예를 들면 말을 이렇게 빨리 하실 때 말을 빨리 하시게 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좀 생각이 없어지죠.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라는 말이 뭔가 재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문법이나 문장구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말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을 빨리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을 빨리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얘네들은 신경을 안 쓰셔야만 얘기가 쭉쭉쭉쭉 넘어가시게 돼요. 얘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문법을 막 신경 쓰면서 구조 신경 쓰고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하시면서 뻐벅거렸던 부분이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수없이 반복을 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학원에서 저희가 가르치는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그나마 그 시간을 줄이고 하루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가? 이제 이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 공부 방법을 하셨을 때 한두 달, 2달 정도면 극복이 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진짜 문법 정확하게 말하고 문장구조 신경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려면 최소한 1년 반 정도 이상을 하셔야 돼요. 1년 반, 2년 정도는 하셔야 그나마 할 줄 아는 것들만이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문법 안 틀리고 쭉쭉쭉 넘어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십니다. 자, 처음에는 이 말을 빨리 하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까지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막히는 단어가 나올 때가 생기는 막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말을 하시다 보게 되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 느낌이 드실 때 이제 예를 들면 뻐벅거리면서 이제 단어를 뱉어내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방법은 뻐벅거릴 것 같으면 영어로 뱉어내지 말고 한국말로 뱉어내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도움이 되시는 게 안 뻐벅거리고 일단 쭉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 빨리 말하는 것 때문에 쭉쭉 넘어가는 느낌을 하시게 돼요. 얘는 제가 별표 한 3개 정도 줄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예를 들면은 뭔가를 막 계산을 하시고 재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영어를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입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뭔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머리가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내 입이 이렇게 막 혼자 움직이는 지금 제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뭔가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입이 혼자 움직이는 이런 게 영어가 잘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무조건 빨리 쭉쭉 넘어가는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느낌을 아시고 빨리 넘어가는 정도가 되시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속도가 익숙해지고 나게 되면 말하는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내가 퍼즈가 생겼어. 아니면은 이번 이 단어 예를 들면 퍼즈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뭐 한국말로 뱉어내거나 아니면 퍼즈가 생기고 영어로 뱉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어가 내한테는 쉬운 단어인지 어려운 단어인지 또 후작업을 하시는 분이랑 후작업을 했던 단어인지 안 했던 단어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속도가 익숙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말을 빨리 하시게 되면 약간 공황 상태가 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뱉어내는데 바빠요. 근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시고 나게 되게 되면 그리고 주제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주제를 반복을 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주제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이 주제는 이제 일회용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일회용이 돼야 되고 했던 주제를 반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흡사한 주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빨리 말하시다 보게 되면 내용이 좀 흡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익숙하게 되세요. 그러면 빨리 익숙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말하는 게 조금 들리시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게 들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말할 때 뭐 뻐벅거린 부분이라든지 한국말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분량이 어느 쯤 와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할 때 내가 비슷한 주제를 하긴 했는데 새로운 뭐 이야기가 이런 게 들어갔구나 이런 게 보이시기도 시작하시고 뭔가 예를 들면 말하는 게 들리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쭉쭉 넘어가는 느낌이 이제 입에 붙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쭉쭉 넘어가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빨리 말하길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정신없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말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빨리 넘어가고 이것도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선생님 문법 틀린 거, 문장 구조 틀린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했던 거 이런 거 어디서 잡나요? 그거를 전부 다 구작업에서 잡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말을 하면서 기본적인 컨셉은 말을 하면서 뭔가를 신경 쓰면서 제대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할 때는 그냥 예를 들면 입이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막 말을 하시고 그쵸? 말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들리시기 시작하시고 판단이 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제대로 구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 뭔가를 잡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랑 끝나고 이런 것들 잡는 거랑은 분리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면 공부 방법을 할 때 일상적인 주제를 해야 조금 쉽게 넘어가지시고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물론 분량도 짧게 하셔야만 속도도 금방 빨리 익으실 거고 내용을 말하는데 부담이 적으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말하는 게 빨리 말하는 게 익숙하게 되고 나면 후작업을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후작업으로 잡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죠. 이게 좀 예를 들면 처음에 안 잡혀지시게 되면 15문장, 20문장, 30문장 이런 거 그리고 시간 텀을 이렇게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드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굳이 10문장만 얘기해야 돼? 굳이 시간 텀을 이렇게 길게 잡아야 돼? 혹은 예를 들면 굳이 서론 본론교를 왜 나눠야 돼? 예를 들면 또 굳이 빨리 말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30분 이내에 30문장 빼는 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과연 입에서 잘 나올까요? 그리고 안 뻐벅거리고 말하실 수가 있으시나요? 말을 쭉쭉쭉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학교 단위로 봤을 때 한 학교에 많아야 10명도 안 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뻐벅거리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일상적인 주제라든지 이 말씀드렸던 이 전체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빨리 말하기를 먼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빨리 말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자기가 한국말을 할 때 가장 빨리 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말을 이게 영어로 말을 하거나 한국말을 했을 때 어색할 정도로, 이 정도로 빨리 말해야 되나? 너무 어색한데, 너무 인위적인데, 이 정도까지 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자기가 속도를 내면 좋은 속도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속도대로 연습을 하시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속도가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왜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냐? 예를 들면 한 10문장 정도 하게 되면 1000문장 때랑 10문장 때 속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내용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일상적인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쉬운 단어도 하고 내용도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일단은 이야기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혹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빨리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되신 분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속도에 신경 쓴다라고 하는 이 집중이라고 할까요? 이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시게 되세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속도가 이 정도면 한 요 정도까지 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요 정도까지 가니까. 이해 좀 되시나요? 가장 적정한 속도로 얘기를 하시다 보게 되면 떨어질 거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빨리 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갭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정도로 이 정도까지 빨리 말해야 되나 라는 정도로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제 다른 걸로 한번 설명을 들어가는 걸로 해볼까요? 일상적인 주제를 왜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일상적인 주제를 해야 단어도 쉽게 나오고 빨리 말하는 대로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 틈을 왜 3시간에서 6시간 하냐? 처음에. 그쵸? 나중에 가면 30분 이내로 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30분 하면 어려우시겠죠? 그쵸? 30분 이내에 10문장을 하던 15문장을 하던 분명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 텀을 조금 길게 잡고 하게 되면 내용이 좀 듬성듬성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듬성듬성 나오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는 아닐 거기 때문에 좀 더 쉬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서론본론 결론. 자, 서론본론 결론을 왜 낼까요? 서론본론 결론을 즉흥을 한다고 하게 되면 굳이 안 내도 관계없겠죠.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자, 일단은 결론을 왜 정해야 되냐고 하게 되면 결론이 없게 되게 되면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막연하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공부 방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론본론 결론을 왜 내야 되는지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서론본론 결론 없이 한번 말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처음 말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연한 거를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서론본론 결론을 짜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막연한 게 아마 결론일 겁니다.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라도 결론을 딱 정해놓고 이 결론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느낌이 가지시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빨리 나오세요. 예를 들면 말할 때 분명히 이런 느낌이 드십니다. 말을 하시는 도중에 결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정도 왔다, 이 정도 왔다, 이 정도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속도를 내는데 한결 쉬우세요. 그래서 결론을 읽는 게 속도 내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론본론 결론을 내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10문장 정도 할 때는 이 서론본론 결론이 굳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으세요. 그런데 30문장까지 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새는 경우가 많으세요. 세게 되게 되면 언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지를 모르십니다. 세게 되게 되면 중간에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10문장 정도 15문장 할 때는 뭔가 이 본론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없으셔도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20문장 이상이 되게 되면 웬만하면 서론본론 결론 짤 때 이 본론에서 그 있었던 경험 중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중간에 넣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 본론을 안 잡으시게 되게 되면 얘기가 예를 들면 서론이 갑자기 막 길어져서 본론을 조금밖에 얘기 못 한다든지 서론에서 힘 다 빼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량이 나중에 너무 좀 많아지게 되게 되면 얘기가 흘러가는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대충 이렇게 조금 짜놓는 버릇이 되시게 되게 되면 중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그리고 마무리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 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본론에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이야기로 세서 본론을 좀 적게 말한다든지 본론을 빼먹고 말한다든지 이런 일도 없어지게 되고 서론본론 결론을 이제 짜는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너무 막연한 감을 없애기 위해서 결론 이거 말할 때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분량이 많아졌을 때 얘기가 좀 안 새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레벨이 높아지시더라도 이 심플하게 하는 거는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론본론 결론 이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당연히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이 이 서론본론 결론을 짜시는데 이 서론과 본론 사이, 본론과 결론 사이 이럴 때 혹은 서론을 좀 복잡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분량이 늘어나면 다 뽀록이 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10문장 정도 할 때야 뭐 내용을 조금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도 선생이나 뭐 다른 사람이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말을 못 하세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부분은 잘 나오는데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은 안 나오는 그런 약간 나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눈치를 채죠. 이 10문장 할 때 분량의 10문 정도 하는 분이 예를 들면 이게 나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분량을 10문장 처음에 할 때 이분이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공부할 때 좀 쉽게 이렇게 해드렸을 때 그쵸? 이제 웬만하면 이제 생각 안 하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게 좋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거는 뭐 다 설명을 드렸죠. 그쵸? 이 후작업을 지금에는 말하면서 예를 들면 말을 하지 않고 끝나면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때 예를 들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고치려고 해보고 제대로 된 단어를 쓰려고 해보더라도 그 말하는 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끝나고 나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내가 여기서 말 제대로 못했지. 그래서 막 생각했었지. 이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다음에 수정도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뻐벅거림이나 또 말 못한 틀렸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말할 때 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후작업 하는 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후작업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게 되면,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예를 들면은, 이제 내용,
이거 이제 내용이 이유라고 했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내용을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기억이 선명하기만 하게 되게 되면 내용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용 때문에 한 거고, 단어가 좀 심플하게 일상적인 주제를 하게 되면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뭐 앞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일상적인 주위에서 보이는 이런 단어들 이거 하시고 어려운 단어를 나중에 얹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거 단어 섭렵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시지는 않으실 거다. 물론 이 일상적인 단어를 섭렵하는데, 즉 후작업을 해서 후작업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단축을 할 거냐, 얼마나 많이 걸릴까는 결정을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후작업을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일상에서 떠오르냐 이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 뭐 캠이나 리드 이런 단어 떠오르게 되면 다음에 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막 굳이 단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단어가 이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텀 같은 경우 3시간을 하시고 서론 본론 교론 나눈 이유 3가지 말씀드릴 거고죠. 뭐 심플하게 하시고 이거 이외에는 생각 안 하고 들어가시고, 최대한 즉흥에 맞추시려고 하게 되면 심플하게 하시고 이거 이외에는 생각 안 하고 들어가시고, 말하기 하는 중에는 그쵸, 쭉쭉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쭉쭉 넘어가는 느낌을 아시기 위해서도 빨리 말하시고, 말하는 속도의 기준은 자기가 좀 어색할 정도로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말하는 도중에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말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뻐벅거릴 것 같으면 한국말로 뱉어내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이 한국말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시고 물량은 10문장 이내로 하셔야지 조금 편해지실 거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고 후작업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말은 왜 해야 되나요? 좀 이상하시죠, 그쵸? 처음에 저희 학원을 등록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말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 두 번째가 앞에 말한 쭉쭉 넘어가는 느낌이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실제로 공부를 안 해보시게 되면 감을 잡기가 좀 힘드세요. 퍼즐을 뻐벅거림을 생기고 단어를 뱉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뻐벅거리면서 나왔다라는 거는 단어가 자기한테 안 익숙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안 익숙하다는 단어를 정의를 잘 내주셔야 되는 게 이제 후작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단어가 뻐벅거리면서 나오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덜 익숙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잘 못 쓰는 단어,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단어, 어떤 단어를 먼저 연습을 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섭렵을 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그래도 한 4, 5명 이렇게 얘기 안 하나 싶어요. 왜 영어를 못하는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게 되게 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단어를 많이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학생분들한테, 그러면은 지금 알고 있는 단어는 잘 쓰시나요? 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지금 알고 있는 단어를 잘 쓰고 있는데 내가 단어를 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단어도 제대로 못 쓰고 지금 알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단어만 인풋만 계속 때려 박는다고 해서 대부분의 학부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일상적인 주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제를 잡고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단어를 갖다가 막 외우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언제 그 주제를 내가 뭐 원어민을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어를 외워서 언제 쓸지도 모르는 단어를 외우시게 되면 그 단어가 과연 얼마 만에 입에서 익숙하게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를 어떻게 해야 먼저 잘 쓰는지를 잘 알고 그거를 공부를 해서 잘 쓰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단어들 중에서도 내가 일상에서 가장 보이고 자주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바탕화면을 영어로 뭐라는지 아시나요? 컴퓨터에 바탕화면을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우리 집에 나오는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바탕화면도 데스크탑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들 일상에서 너무 자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뭐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런 거를 지금 먼저 알게 되면은 다음에 그 모니터 화면을 볼 때 데스크탑이 떠오를 것 같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쓸데없이 내가 언제 떠오를지도 모르는 언제 그 상황을 다시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이런 단어를 공부해서 얼마나 그 단어가 빨리 익숙하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단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쓸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단어가 아닌 모르는 단어 중에서도 어떤 모르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내 단어로 빨리 될 건가. 이거를 이제 아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단어를 먼저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공부에.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주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기억을 하시려면 뻐벅거리시고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뻐벅거리고 단어로 나오느냐, 안 뻐벅거리고 한국말로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뻐벅거리고 영어로 나오시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단어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뻐벅거림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되시나요? 그렇게 마음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1문장이고 15문장이고 20문장이고 끝나고 나게 되면 뻐벅거리게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도중에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이 단어를 뻐벅거리고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빨리 이 뻐벅거림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뻐벅거리는 현상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뻐벅거린 것들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인위적으로 그 뻐벅거림을 이게 기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행위보다는 차라리 뻐벅거리를 갖다 한국말로 뱉어내면 솔직히 한국말로 뱉어내게 되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싫어해요. 영어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기억이 남겠죠. 그러면은 이 한국말 기억나는 거를 후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후작업만 제대로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빨리 자기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게 되게 돼서 해보시면서 뻐벅거리시면서 영어로 뱉어냈던 걸 기억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뻐벅거린 이 퍼즐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십니다. 집중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그런 분이시면 굳이 한국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말을 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떤 단어가 뻐벅거릴만 했는지 어떤 단어가 나한테 안 익숙한지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뭐 혹시라도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뱉어냈는데 이 단어가 기억이 난다 끝나고 그러면은 한국말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뻐벅거리고 영어로 나오면은 뻐벅거림은 일단 있죠. 그러면은 재밌는 게 저희 머리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뻐벅거리고 영어로 뱉어내고 또 뻐벅거리고 영어로 뱉어내고 또 뻐벅거리고 영어로 뱉어내게 되면 이 뻐벅거림이 있었던 게 당연하다고 인지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연습을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뻐벅거리는 게 싫다가도 나중에는 뻐벅거리는 게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뻐벅거리는지도 몰라요. 그럼 언제 뻐벅거림을 알아채는지 아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면접을 가거나 혹은 누가 내 레벨을 판단하고 있거나 이렇다고 생각할 때 뻐벅거림이 눈에 많이 띄어요. 혼자 연습할 때는 뛰지는 않습니다. 원어민이라 얘기할 때 잘 안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뻐벅거림을 끝나고 기억도 못 하시겠죠. 그럼 어떤 단어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내한테 안 익숙한지 후작업도 이런 것도 학원에서 하는 후작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뻐벅거리고 단어가 나와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한국말로 뱉어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한국말이 나와서 기억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있지만 한국말을 바로 뱉어내므로해서 뻐벅거림이 많이 없어지겠죠.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말 뱉어내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잘 안 뱉어내실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말 뱉어내기 익숙하게 되시게 되게 되면 한국말이 나왔기 때문에 뻐벅거림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내용이 쭉쭉 넘어가는 느낌을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한국말을 하는 게 후작업 하는데 기억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쭉쭉 넘어가는 느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단어의 수준, 내 레벨이 얼마나 향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쉽게 되실 거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면접이 다가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뭐 시험을 오픽이나 토스를 이렇게 치셔야 되는 분들은 한국말을 하시는 거를 최소한 한 2주 전부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한국말 하는 게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긴 되지만은 뭐 시험 칠 때나 면접 볼 때 한국말을 하기는 힘드실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 순서 공부하면서 어떤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 제가 맨 처음에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 순서 공부하는 거를 처음에 영감을 받았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외국을 갔다 왔던 친구들이 그 When I was in America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질문들이 경험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SNS,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리는 단점을 막 찾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단점은 뭐 예를 들면은 disadvantage of 뭐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downside of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그냥 경험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카카오톡을 쓰거나 카카오톡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막 카카오톡도 그렇죠. 카카오톡을 하면서 조금 그냥 곤란했던 경험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경험을 갖다 쭉 푸시면서 예를 들면 저는 카카오톡 쓰면서 저는 답장을 하기 싫었는데 뭐 이제 여자친구가 계속 답장이 안 온다고 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읽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 했습니다. 근데 끝내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 생각에는 뭐 SNS의 단점은 항상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뭐 항상 제 그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핸드폰을 원래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SNS 때문에 많이 볼 수밖에 없어서 시간 낭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경험을 빼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잘 지으시게 되면 이게 답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그렇죠. 어떤 걸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외국 경험이 왜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로 다녀볼게요. 면접을 가졌어요, 그렇죠? 회사 상사랑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견의 다툼이 있어요. 제가 면접관이라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 상사랑 문제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회사 상사가 말이 안 되는 걸로 본인을 질타를 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분들은 경험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흡사한 경험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학교 내에서 선배랑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느 친구랑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는 오빠 형이랑 문제가 있었다든지 가족 내에서 뭐 오빠나 형이나 부모님이랑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이랑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제가 답변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면 제 친구가 학교 시험을 치려고 할 때 뭔가를 이제 족보를 이제 하나 가졌는데 그 족보를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보여줘서 뭐 이렇게 분란이 있었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시험을 잘 못 쳤고 끝나고 수업 차와서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때 예를 들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필요하면 자기가 손수 이렇게 뭐 얻으려고 해야 되지 남한테 기대게 되게 되면 시간도 놓치고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막 즉흥으로 생각해낸 상황이라서 일단 그랬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직장 상사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뭔가 누군가한테 바라기보다는 저한테 먼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걸 고쳐보고 그러고도 이제 뭐 상사님하고 문제가 있게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있었던 경험과 지금 현재의 경험 똑같은 1대1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시간 순서가 경험만 잘 떠오르시게 되면
어떤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그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중국 공부 방법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지 끝나고 동영상 촬영이 끝나고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의 영어 공부 방법, 그리고 또 뭐 서울 지역 쪽에 있는 몇 개의 공부 방법 다 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방법을 만들어낸 학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못 봤고요.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저라는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제가 생각했던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영어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서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셨으면 하는 게, 일단 학원이나 이런 거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렇죠? 이제 뭐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주제에 나와 있는 단어를 뽑아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표현 공부를 하고 이런 거 있죠. 표현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따로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긴 할 건데, 웬만한 레벨에서는 공부하기가 힘들고요. 뭐 재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일상에서 꼭 써야 되는 몇 가지의 표현들, 예를 들면 뭐 공항에 가면 쓰는 영어, 뭐 어디 가면 쓰는 영어, 뭐 비즈니스 영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멍멍이 소리로 들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공항에서 써야 되는 영어, 과연 여러분들 공항 가기 전에 언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예를 들면 뭐 이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상에서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게 되게 되면,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시게 되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영어를 좀 한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후적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별로 공부하시는 걸 또 쉽게 습득이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주제를 선택하지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학원이나 어떤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이라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그냥 시간을 때려박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뭐 취업을 공사라든지 대기업이나 이런 데 하기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거의 10배, 15배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박는 방법들. 혹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해서 자기는 이 표현을 알고 자기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건 그 정보만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예를 들면 생각이라든지 지금 현실의 대학생들이 처해 있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이제 뭐 강의라든지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 스스로도 걸러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 방법에서 뭐 여러분들이 의견이나 뭐 궁금한 점에서 코멘트나 메일이나 또 학생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혹시라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그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말싸움하는 분들, 뭐 이 방법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가 문제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뭐 싸우자고 달려드시는 분들은 이제 말싸움 해야죠. 그쵸? 근데 이제 좀 건전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에 다음 카페도 있고 하긴 하지만 학원이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님하고 이렇게 심하게 토론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레벨이 느는 것만 보더라도, 그쵸? 충분히 레벨이 빨리 늘고, 외국 갔다 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레벨이 빨리 늘기 때문에, 이거 동영상을 보고 학원을 혹시라도 못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지 마시고 꼭 이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죠?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뭐 썰은 또 다음 동영상에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이상한 공부 방법들을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약간 잘못된 공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탈피하시고 조금 이제 빨리 늘 수 있는 방법, 정말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 공부 방법 및 이유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